어느덧 바람이 따스해졌습니다. 봄바람 타고 4월이면 익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익산 여성영화제를 알고 계신가요? 익산 여성영화제는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익산의 다양한 단체들과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함께하는 혼내 풀풀 나는 영화제입니다. 지역에서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시작된 여성영화제는 영화제를 다녀가신 분들이 왜 진작 몰랐지? 하고 많이 아쉬워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역에 이런 영화제가 있어서 참 좋다고 말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자화자찬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뜻깊은 익산 여성영화제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2018 익산 여성영화제를 만드는 기획단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워낙 개성과 매력이 넘치시는 분들이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옆에서 벌써 삐죽삐죽 웃음을 흘리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멘트가 너무 이제 다운돼가지고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졸라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과 어떤 단체이신지 소개로 시간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저를 바라보고 계신 제 옆에 분들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솜니 아이콥 생협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으로서 그러니까 먹을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GMO 완전 표시제 20만 국민 청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같이 오셨죠, 생협에서?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솜니 아이쿱 생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영미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아까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할 때는 목소리가 작다가 지금 역시 튼튼한 목소리를 잘 반갑습니다. 또 옆에 네, 안녕하세요. 익산 YWCA 장윤미 간사입니다. 저희 YWCA는요, 1922년에 창립을 해가지고 올해 96년도를 맞이를 했는데요. 여성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오고 있고요. 익산 YWCA를 포함한 전국의 52개의 회원 YWCA 중심으로 전국의 10만 명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평등 교육하고 여성 폭력 추방, 여성 직업 훈련하고 능력 개발, 돌봄 서비스 사회화 지원, 그리고 탈핵 캠페인과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또 인도적 대북 지원과 평화 교육,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식인데요. 이렇게 너무 준비하셨는데요. 어마어마한 진짜 이 YWCA를 오늘 다 알게 되는 어떤 상황. 저희를 잘 모르는 기간이 좀 많고 YMCA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단체 소개만큼은 제대로 하고 가야지 않을까. 오늘을 진짜 네네. 기점 오늘을 준비하신 여성 영화제 꼭 함께하실 단체셨네요. 네. 또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고 있는 손인숙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익산역에 거의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참 찾기가 쉬워서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단체는 여성 인권 단체인데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서 쉼터나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거의 저희 단체가 많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농촌이민여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선입니다. 저희 센터는 여기는 다 익산 시내 쪽에 계시는데 여기 도농복합도시 중에 농촌에 있는 유일한 여성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라 그러면 결혼 이주 여성들과 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서 시집온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전부 다 이주 여성이다. 뭐 서울에서 왔건 서울댁이든 뭐 필리핀 댁이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서로 크게 이야기하면 친목을 하면서 서로 객지에 왔으니까 남편 하나 믿고 객지로 왔으니까 서로 어울려서 좀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에는 좀 서로 친목을 위주로 하고 네.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애들도 어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갑을 앞둔 사람도 있고 이제 새로 들어온 세대도 있고 이래서 네네네. 좀 활동의 폭이 굉장히 자꾸 변해가요. 변해가고 사실 농촌의 총각들이 거의 다 장가를 가는 바람에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에서 시집오는 여성들은 없고 도시에서 새롭게 생기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좀 다르게 바뀌고 저희 사업도 지역에 있는 저희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멸 시장에 시장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는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다들 오늘 준비하신 느낌이 좀 다들 너무 우리만 준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 반성하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고 굵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두 단체가 더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상황상 좀 함께를 해주시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평화바람이라는 단체하고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더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평화바람은 제주와 군산에서 의미 있는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정말 좋은 단체라고 어디든 억울한 자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말은 빼주시라고 무서운 단체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하는 일을 전해주셨고요. 또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그 익산의 2만여 명의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고 또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제가 열리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시민들이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돕는 과정으로 뭐 미디어 교육, 영화 상영, 다양한 제작 지원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익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들 익산 미디어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른다고 하셔서 눈물 젖은 소개를 좀 잠깐 드렸고요. 자, 이렇게 단체들 소개만 들었는데도 뭔가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엄청난 정보를 알게 된 기분이 들어요. 엄청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곳곳에서 해주시고 계시니 이제 마음이 든든한데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익산 여성영화제까지 함께 준비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익산 영화제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 오셨을 때 어떻게 승낙하시게 되셨는지 좀 계기가 이렇게 좀 다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전에 좀 질문을 보냈어요.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네. 저는 그 농촌 이민여성센터가 2008년에 생겼는데 저기 시골에 이렇게 한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그 영등동이나 이쪽으로 나오는 거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좀 이렇게 소외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을 때 아 드디어 이제 도예지로 진출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익산에 있는 다른 여성 단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곳에 한정돼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기 오면 도시에 세련된 여성들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세련돼야 되는데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굉장히 고마웠어요. 아 우리도 여기에 초청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가서 배우다 보면 그 여성 관련해서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여성이 좀 그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걸 항상 느껴왔으니까 다른 여성들하고 같이 해서 아까 전문 시위꾼도 있으면 도움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계기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쪽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요. 워낙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혼자 노니까 네 전혀 몰랐네요. 혼자서 노는 게 뭐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런 거를 늘 즐겨왔던 터에 영화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어머 이런 즐거운 일이 있어? 그래요? 당장 해야죠. 이렇게 덥석 물었죠. 그래서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는 거에 즐거운 일 중에서 이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와, 네, 일로 보시지 않고. 네, 되게 즐거워요. 저는 감사합니다. 즐겁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뚝뚝 대화가 끊어지고 있죠. 혼밥의 힘을 보여주시겠지. 이런 거 다 넣어야죠. 네, 이렇게 서먹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네, 이제 YWCA가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 내에서. 그래서 YWCA가 있다는 거를 많이 알리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이렇게 영역별로 활동하는 거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같이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생협은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서로 이제 서로 하라고 손가락질을 하시는. 저는 참여 계기가 좀 달라서 다 하시라고. 각자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옆구리 찔러서 온 계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옆구리 찔려서 왔기 때문에 이제 네. 계기라고 뭐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 이렇게 다큐를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전 그 전까지 정말 다큐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완전 재미없는 쪽. 그래서 뭐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랬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 접하고 이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접하면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안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영화가 주는 힘을 느낀 거죠. 하고 싶은 얘기를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훨씬 더 그 파급 효과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옆구리 찔려서 왔지만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와. 저 이제 단체로서는 아마 이런 지역의 여성 단체들이 영화제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4월만 되면 여성 영화제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역에서 이 여성 영화제를 계기로 여성 영화 제작을 하는 기회를 잡고, 그다음 저희가 또 그 동아리처럼 여성 영화 제작단 막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네.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영화 제작을 마지막 날 이렇게 상영하는 걸 거의 이제 주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 여성 영화제는 1년에 봄이 되면 항상 치르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다음 기다려지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되게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여성 영화제에서 보는 영화들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접하게 돼서 좀 삶의 어떤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언제 아마 힘이 닿는 날까지는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 들었지만 뭐 다양한 계기로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이 안에서 이제 새로 뭐 작년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9년째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힘 받으면서 하고 있는 여성영화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거 정말 잘 모르다가 여성영화제 통해서 여성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좀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어쨌든 뭐 여성 관련해서 원래 일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여성영화제를 통해서 혹시 뭔가 달라진 어떤 시선이나 뭔가 태도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그 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거든요. 근데 요새 페미니즘 막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얘기만 나오면 막 다들 댓글에서 부르르 떨고 막 그러면서 도대체 페미니즘이 뭔가, 사실 여성영화제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제가 직접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요새 더 부르르 떨고 계셔가지고 페미니즘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뭐 그렇게 부르르 떨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여성의 권리, 뭐 기회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가 페미니즘이라고 뭐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가. 그래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면은 마치 좀 뭔가 편가르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그 댓글들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좀 무서운데 어쨌든 전 여성 영화제를 통해서 조금 제 스스로가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희롱이나 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래. 뭐 여자가 먼저 꼬셨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여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저희 여성영화제가.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구나. 아, 이거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구나.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혹시 저는 네. 그 이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제 스스로가 굉장히 여성스럽게 막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일들을 되게 잘하면서 한편에서 또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규정 지을 때 남자들이 주로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도 되게 좋아해서 잘하면서 그러니까 중성적인 그러니까 여자 남자 가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자들이랑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랑 무슨 일을 하고 이제 뭐 여기 오늘 주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 주체를 가지고 사는 거를 원하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여성주의로 하면 사람들이 되게 화를 내요. 뭐 남성이 배제되는 것처럼 느껴서 요새. 근데 그러고 사실은 그게 80년대 70년대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조금 저는 좀 저 자신은 그렇게 하는 거가 싫어. 사실은 남자도 보면 희생된 그쵸. 부분이 많거든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저는 오히려 여성은 그 페미니즘이라든가 여성주의 이러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남자들은 그 상류 사회에 있는 남자들이 권력을 쥐면 그 중하층의 남성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자한테도 지고 상류 사회의 남자들한테도 지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얘기하면 그 좀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라든가 중산층 계층은 그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위도 치고 이제 여자한테도 치고 우리는 어디로 가. 그래서 저는 화를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여자들이 연대해서 그 없는 힘을 내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는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감정도 못하는 그런 찌질한 남자들이랑 힘을 합쳐서 같이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사람들의 권력에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편에서 아까 그렇게 막 화내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위아래 아니 위에서 치는데 옆에서 이제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옆으로 오고 어느 날 위로 와갖고 막 치니까 여기는 못 치니까 여자들밖에 칠 데가 없으니까 막 부르르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울어도 돼. 힘내. 사실 우리도 옛날에 맨날 그랬는데 지금 우리끼리 손잡고 해보니까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너네들 울고 같이 우리랑 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여성영화제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자꾸 보게 되고 저는 그래서 여성 감독이 하지만 그러니까 남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의 감성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여성영화제 하면서 저는 그 이렇게 보는 눈들이 좀 더 많이 넓어지고 또 다른 게 없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틀에 박힌 그 내용들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9년 동안 하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여성 영화제 할 때 네. 주로 여성들의 억압받고 이런 게 많은데 올해 거 보면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용 자체에 보면 없지는 아니 않은데. 그전에는 거의 80~90%가 그렇다고 치면 올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성영화제 참여하면서 바뀌었다는 거, 뭐 새로운 경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성 감독을 가까이서 만난 게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영화를 만든다는 일에 대해서 되게 너무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 뭐 1시간 내외 그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촬영된 내용을 갖고 거기서 자기 생각을 끊어내고 거기서 고르는 거를 이렇게 틀어낸다는 거를 저 가까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되게 컸어요. 그런 얘기를 제 옆에서 감독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리고 또 감독이지만 또 여성이라는 그 어려운 점이 있는 에서도 자기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무수한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을 감내해냈을지를 그냥 그 감독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네,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감독 데뷔하셨잖아요. 최근에 미디어 교육 통해가지고 영상을 또 한 편을 영화를 짧은 영화인데 다 초단편. 예, 초단면 예. 네. 인상 깊게 봐가지고 네. 나중에 손인숙 쌤도 재밌는 영화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여성영화제에서 같이 틀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영화제 하면서 음. 저한테 미친 영향은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장편을 한 편 만들겠다고 꿈이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서 여성영화제 상영하는 게 죽기 전까지 여성영화제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 언제 없앨라 그랬어요? 없애지 마세요. 아니 나중에 여성의 그 인권이 막 그렇게 되면 막 안 하게 되면 어떡해요? 계속 할까요? 네. 제 장편이 나올 때까지 그걸 목표로 여성영화제가 있는 걸로. 네, 그게 가장 많이 저는 달라진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나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카메라 속에 담아서 주인공이 돼서 영화가 나오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별로 잘 만드는 편이 아니지만 만들어서 공유했을 때 또 내 거를 보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또 만드는 예, 그런 약간 행복 바이러스 같은 퍼지는 그런 것들의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김진경 씨는 예전에 단편 영화 만드셔가지고 어떤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시고 친구였나 제목이? 두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내 내 친구. 친구. 마이 프렌드. 무척 자랑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상 받으셔서 대상 이걸로 받았잖아요. 네, 뭘 하셨다고. 네, 감독님이세요, 감독님. 그리고 이제 오영미 쌤은 여성영화제 기획단에는 올해 처음 오셨지만 네. 여성영화제는 전에도 이제 관람하시러 오시고 하셨었죠. 그러니까 계속 뭐 보거나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여성 영화제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그쵸. 않은 분야라서 네. 그래서 이제 좀 같이 보자. 네네네. 약간 그런 의미로 네. 사실은 첫 발을 디디게 됐었던 거라 네. 많이 보지는 사실 못했고요. 근데 뭐 이걸 통해서 아직 뭐 제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 감독은 어떻게 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촬영할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잠수사 그분 얘기가 참 기억에 남거든요. 세월호 때.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옆에서 계속 이제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 사실 그 뉴스에 나와도 그게 되게 와닿대거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냥 흘려듣죠. 이렇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흘려듣는데 그 영상으로 그분들이 실제로 했던 활동들을 쭉 보니까 정말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실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나이를 먹어. 죄송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영화제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그 단체에서 원하시는 영화를 같이 이제 상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월호 영화도 이제 생협에서는 꾸준히 틀고
아쉽다고 말씀해 그게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이제 예, 여성으로 딱 예. 규정화되지 않은 게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소개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또 단체 분들은 또 여성분들이시고 하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또 영화제고 그 YWCA 오늘 홍보하러 오셨는데 장유미 씨는 그 작년에 처음 여성영화제 함께 해주셨잖아요. 혹시 어떠셨어요? 작년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탈핵 운동을 중점으로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영화를 선택을 하고 싶어서 네.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YWCA가 이제 네.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탈핵까지도 맞아요. 주제로 하는 영화를 이 상영했죠. 탈핵을 가지고 또 여성이 왜 함께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네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감독님이 왜 이렇게 찍게 된 이유와 뭐 시민들이 또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탈핵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여기 그런 부분에서 또 에너지 절약 뭐 이런 부분까지 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장점이었고 그게 너무 매력이어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 네. 되게 평소에 조용하셔가지고 근데 말씀을 네네. 참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아니 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웃으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영상을 예, 찍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지만 이분은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표지 모델. 오늘 YWCA의 홍보 대사 정말 잘 와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여성 영화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 뭔가 여기는 묵직하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감성보다는 인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당연히 여겼던 세계를 이렇게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걸 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복잡한 거 싫어요 뭐 어두운 세상에 그런 거는 보기 싫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밝은 면이 있기 위해서 또 그 어두운 면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중에 그 많은 작품이 있잖아. 한 회에 하는 9개, 10개 이 작품 중에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릴 거를 소개시켜서 보게 되면 다음에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가 혼자 소수였고 혼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진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빗대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10개를 다 보는 건 너무 부담되지만 본인과 연결되는 거, 그 사람의 삶에서 같이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 영화를 소개해주고 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거를 보려고 도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영화는 참 좋은데 어떤 영화는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도 있고 다 100% 좋아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영화도 부분들이 있죠. 있었는데 여성 영화제가 이제 다른 극장에 가는 거는 진짜 100%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지만 여기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공헌되기도 하고. 학습을 위해서도 오고 네. 막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쭉 이 영화제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까 안 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한번 어떻게 자기랑 연결돼서 오게 되면 또 다른 거에도 또 이렇게 넓어지고 조금씩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 틀이 깨어지는 작업을 해주는 게 이 여성 영화제인 것 같아서. 그 많이 안 온다는 부분 제가 해명을 좀 하자면 유명한 영화는 많이 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진짜 이게 정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네. 척도로 이렇게 언론에서 얼마나 다뤄졌느냐의 척도로 이제 관객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안 오신다고 해도 좀 그래도 명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게 더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과 말씀드리고요. 제 기준은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영화 상영할 때에 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네. 흔히 그런 어떤 맞아요. 관점이다 보니까 그 숫자에 기대해서 제가 네. 사람이 없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 기준이 되게 많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걸 쓰잖아요. 저희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화 소개할 소개요? 영화를 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의 뭐 느낌이나 음.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정확한 포인트를 좀 찝어서 그분에게 내 얘기로 전달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뭐 욕심이라면 욕심일까요? 그런 게 좀 생기다 보니까 이 멘트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쓸 때.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가 이제 포스터 리플렛에 영화 소개가 있는데 그 단지 그 영화 소개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리뷰를 맡은 그 단체분들께서 직접 이 영화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짧게 소개글을 써주세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거 오시는 거 볼 때 참 그 다양한 생각하시고 정성스럽게 써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 영화 소개보다 직접 그 영화에 대해서 보시고 이렇게 써주신 거를 더 저는 먼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성영화제 리플렛 보시게 되시면 그렇게 소개해 주신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연스럽게 익산 여성영화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조금은 이제 아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2018 익산 여성영화제 슬로건이 미투예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상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 여성영화제 2018 익산 여성영화제 슬로건이 미투가 됐는데 그 미투를 슬로건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각자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저도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슬로건으로 하는 의견 나왔을 때 네, 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혹시 어떠신 게 있으실지.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미투에 우리도 슬로건으로 하자 그랬던 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정치인이나 연극계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하면 되고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 막 주변 본인 이야기를 하려니까 다 얘기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 없냐고. 그래서 거기 좀 이쁘게 생긴 친구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몸매도 다 받쳐주고 괜찮고 얼굴도 이쁜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무라 그러고 그런 적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생각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기숙사가 다 옛날에는 보면 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사는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사택에 청소를 시키는데 그 청소시키는데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했대요. 다른 애를 시켰대요.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어요. 쳐다보고. 저기 사택에 그 청소시키려면은 청소시키는 게 목적이면 누구를 뽑겠어요? 청소를 시키려면 저 같은 사람을 뽑아요. 청소가 목적이면 튼튼하고 일 잘하는 저를 뽑죠.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데 낙점이 안 돼요. 댁도 낙점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여기서 누가 낙점되냐? 청소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낙점이 돼요. 그럼 뭐 하려고 불렀을까요? 그게 바로 미투라고. 그런 선생님이 왜 사택 청소를 시키는데 나 같은 애를 왜 안 시키는 거예요? 청소 엄청 잘해요. 힘도 세고요. 딱 봐도 무스리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뭐지?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 뭐냐면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미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엄마들이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리고 선생님이 다 너 이쁘다 그런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시지 마시고 혹시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럼 학점 F 나와도 돼. 학교 잘려도 돼. 야 박사학위 안 받아도 돼. 선생님이 약간이라도 그런 이야기하면 탁 치고 나와. 야 그거 안 다녀도 학위 안 따도 돼.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고 회사에 갔다 상사가 뭐 술따 뭐 그런데 내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시키면 너 잘려도 내가 설거지라도 해서 너랑 같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잘려도 돼. 그런데 사실 예전에 그랬던 사람 보면 자기가 오빠 학교 보내야지. 뭐 맞아. 알코올 중독도 아버지 집안 가정 세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 가면 한 달 월급치가 없으면 우리 집 식구가 죽으니까 진짜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근할 때 와갖고 추근덕거려도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뭐 좀 남으면 월급 좀 더 받을까 싶어서 저기 하고 그런 시절이 다 겹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옛날 그 생각하고 애들더러 응? 야 그냥 좀 상사가 그래도 좀 참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와라. 그 너
회사 그만둬도 괜찮다. 그냥 회사 그냥 때려치고 나와라.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시켜주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거부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면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더 큰 거는 내 안에 욕망이 또 있어요. 저는 뭐냐면 세상을 더 배우고 싶고 나도 내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분야까지는 올라가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그 분야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건 거의 다 남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뭔가 노하우를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뭔가 위험하더라도 나도 손을 내미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내 욕망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르고. 저도 21살인가 그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를 막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막 그러니까 알려준다 그랬는데 제가 좀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똑똑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얘기는 좀 똑똑해갖고 약속을 잡는데 제가 낮에 잡았어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훤한 그런 다 보이는 그때 저 시절에는 난다랑이라는 그런 이렇게 창문이 훤한 음침하지 않은 다 보이는 지금으로 치면 롯데리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이렇게 찻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만나기로 그것도 한낮에 1시에 그런데도 그 종로 3가 그쪽으로 가면 그 지난번에 좀 마음이 안 됐지만 화재가 났던 그 여간 골목들이 있어요. 그 경복궁에서 이쪽으로 종로로 넘어오다 보면 그쪽은 주택 가이면서도 여간이 있는데 이렇게 대낮에 이제 경복궁 구경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무서워. 쉬었다 가자. 근데 코에 막 그 비누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에 이 잘못 걸렸구나. 근데 이제 21살이니까 엄청 이제 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싫은데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서워. 네. 그런데 다리도 후들후들 막 떨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종로 2가니까 그냥 막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도 뭐예요? 대명천지구. 근데 떨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지하도로 들어가서 지하도 있는데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뒤도 못 보라보고 막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그분하고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이제 뭐 시대의 상황이라든가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랑 비슷한 연배들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뭔가 막 40대가 되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20대가 보면 엄청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진짜 순진한 마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지 네가 클 수 있다. 세상을 배울 수 있다 이래갖고 저는 아직 그쪽까지 생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톱을 했어요. 그래도 스톱을 하셨네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한다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점이 빵점 나와도 된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게 바탕이 되면 내가 배우고 싶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런 건 있었어요. 가족을 먹여 그러니까 저는 나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미투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자기 욕망하는 부분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를 잘 좀 조화시켜서 저는 아이들에게 자기 독립성을 좀 키워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에서 미투를 네, 슬로건으로 저는 슬로건으로 했었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해요. 대한민국의 미투의 어떤 역사를 들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그 시대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김민선 씨가 이제 느끼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우, 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미투를 슬로건으로 정한 다른 단체들의 저는 그 고은 시인 미투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최영미 시인이 그 문학계는 다 아는 걸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가도 되나요? 우리 바로 그런가? 김땡땡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다 알려진 걸레라는 표현도 되게 그래서 여성이 아니, 그러니까- 성형 경험이 많다는 거를 걸레라고 나쁘게 그렇지. 표현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도 그 표현이 용어도 누가 엄청나게 했냐면 뭐라 그러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왜 남성의 다양한 성경험은 자랑거리가 되고 아주 뭐 능력되는 사람으로 평가되면서 왜 여성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 성경험을 하면 걸레라는 왜 나쁜 사람이 되는 그거 그 잣대도 참 이상한 거죠. 맞아. 그 보면? 생각해 보니까 걸레라는 표현이 그런 네. 여성에 바꿔서 대한 생각하면 그래 남자한테 쓴 적은 별로 없네요. 써보지를 않죠. 그거는 훌륭한 자랑거리인데 어떻게 그게 그래 남자도 걸레라고 하나? 아니 그런 얘기를 여자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투에 있어서도 이게 여성들이 이런 걸 같이 공감이라든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교육이 받아왔던 게 남성적 시각으로 사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으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걸 걸레의 선택도 그 사람이 했을 때 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의 미투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으로 혹은 이제 그 소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은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뭐 노벨 문학상에 맨날 해마다 후보에 오르는 그런 뭔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리 없다. 막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의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미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의미에서도 미투, 위드유 뭐 이런 의미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딸이 하나인데 그 아이가 23살 사회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요즘 여성들은 페미니스트가 자동으로 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회에 딱 나가면 예를 들어 이제 알바에서 뭐 이제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한 50대, 60대 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알바생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 어리고 그다음 왜소하고 이런 사람을 일단 여자 아이를 불러서 부른대요. 그래서 한참 뭐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알바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이게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 부르잖아요. 그러면 매니저들이 이게 떡대가 좋고 좀 그런 체격이 좋고 하는 남자면 와서 자기한테 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은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직업에서도 제가 이제 간호사였는데,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환자들은 안 알아듣. 네가 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의사가 탁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의사가 얘기했기 그쵸. 때문에 넘어가는 이런 경험들이랑 찔리네.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딸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지금 이 사회는 이 20대들을 사회에 나가서 경험 자체가 페미니스트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못하면 남성 혐오가 될까봐 이런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하다 요새 보면 완전 극단이죠. 예, 극단을 치닫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하리라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도 결국은 여성이라고 하는 우리 초반에 여성 영화제 왜 여성 영화제예요? 막 이런 얘기잖아요. 맞았죠. 그게 뭐냐면 여성이 어쨌든 현재로는 권력의 구조에서도 소수나 약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 예, 그래서 그 영화제도 연결돼서 이런 그러니까 여성이 만든 혹은 여성이 주인이 되는 혹은 여성이 아니고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다양히 뭐 세월호의 유가족이라든지 어쨌든 소수자의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도 미투와도 연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권력형 어떤 성 문제에 있어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미투가 아니라 우리가 폭넓게 어떤 약자에 대한 공감하는 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이게 미투가 아닌가 해서 같이 하자고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 그 아래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위계적으로 돼 있는 어떤 구조에서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때 그 어떤 미투도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영화제에서는 슬로건을 미투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곳이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미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미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당연히, 네, 그랬어요. 또 어쨌든 여성주의 관점으로 가장 많이 네,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나 YWCA도 네, 그러니까 제일 조용하시네요. 궁금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막. 맨날 듣고 맨날 얘기했으니까 너무 그게 일상화되면 그건 뭐 할 말이 특별히 할 말이 없을까요? 없어. 왜 맨날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이미 할 말이 몸소 있으실 거예요. 네, 몸소 실천해 주시는 또 저는 최근에 뉴스 보면서 놀랐던 게 이제 대학에서 교수들이 성추행 문제나 이런 게 드러났을 때 교수가 그냥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니까 저도 90년대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계속 그런 얘기들 어느 선생님이 야간 잡 시간에 누구를 불러내서 어떻게 쭈물쭈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런다더라. 그 나는 우리 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우리 반 학생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선배 언니들이 그랬다니까 다행이다.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갔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본관 앞에서 시위를 할 때 뭐 미대 교수가 성추행을 했네. 그래서 이 교수를 물러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뭐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가 물러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보통의 그런 대학교에서 문제를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그만두잖아요.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휴학을 해서 다시 돌아와도 그 교수가 있으면 학교를 아예 그냥 그만두거나 그 교수는 그냥 한 몇 개월 문제되면 한 6개월이나 정직 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그게 그냥 계속되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 교수가 그만뒀네. 네.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그래서 뭐 미투라는 게 그냥 같은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내가 너 좋아, 너 만져 좋아, 나도 만지는 게 좋죠. 좋아하는 사람 서로 만지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만지고 계시네요. 네. 옆 사람을. 그런데 막 요즘 뭐 쭈물떡. 택시를 타거나 어디 뭐 당구장에 남편 따라 가거나 그러면 난리 나요. 남성분들이 난리 나요. 이 세상이 다 이상하다고 여자들한테 말도 걸면 안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맨날 걸릴 거고 남편에게도 당신도 다 그러면 다 걸릴 문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가만히 있으셨는지 알겠어. 지금 너무 분노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성을 아주 이상한 존재로 그러니까 뭐 아주 사리 분별도 안 되고 뭣도 아무것도 개념도 없는 사람으로 이게 그래서 그냥 내가 너 만졌어. 그래? 나 기분 나빠. 그럼 나 신고해. 이런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망하고 그냥 아주 못된 사람들인 거죠. 자기는 좋은 의도로 그냥 했는데. 근데 이거 미주는 그게 처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자기 기분 나빠지면 그렇죠. 신고하고 그런 존재, 그 관계에서 감정적인. 그냥 아주 그냥 서로 좋아서 했는데 지나가보니까 기분 나빠. 신고해야지. 이런 식의 그래서 미리 소설을 조심하자. 소설을 써서 그냥 아예 그럼 그래서 이제 펜슬이 나오고 여자를 그냥 다 배제해야 된다. 뭐에서도 뭐 조직 뭐 할 때도 숫자석에서 배제하고 뭐 인턴이 문제돼 인턴은 그럼 배제시켜 여자는 배제시켜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구분점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래 문제가 돼? 그럼 그냥 옆에 있지 마 만나지 마 뭐
업무 얘기할 때도 카톡으로 한다고 요새 피해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니 엄청 붕괴하신 다음에 네, 다시 네. 또 네, 다소곳 그러니까 저는 그 미투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싫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남녀가 그럼 대화를 못 하고 뭐 생각을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나누다 보면 아까 여기는 손을 막 만지고 주물락거렸지만 생각을 나누다 보면 생각끼리 진짜 엉키고 설켜서 네. 친숙한 감도 들고 진짜 몇십 년 사귄 지기처럼도 느껴지는데 그건 여자하고만 해야 되는 거. 여자는 남자는 남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가볍게 스킨십 가능한데 그거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아니다라고 노라고 할 순간에 딱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힘을 키우고 어떻게 그걸 할 건지 만약에 이쪽 지금 사회 보시는 분하고 저하고 막 이야기가 잘 됐어 그러다 보면 막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쪼물딱거려요? 아니 하면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아까 뭐 어깨동 그런 게 가능한데 그게 이제 이성 간에는 그러면 안 돼. 이성 간에는 무조건 그런 것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남녀가 조화롭게 대화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한 순간에서 이렇게 그게 있잖아 느껴지잖아요. 아 지금은 관계 자체가 말이 통하는 사이였지만 이게 성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지만 그런 거 우리 얘기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선 얘기 안 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참 애매해요.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면 터치를 하게 돼요. 아기들 보면 너무 예쁘니까 우리가 아기들 보면 뭐 해요? 걔랑 눈 맞추고 대화해요? 하기도 해요. 옹알이를. 그런데 먼저 깨물어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 남녀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굉장히 그 대화 자체가 친숙해지는데 그때 그게 성적인 그 감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 정말 말이 통해서 친숙해지 그런 부분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저거 우리 뭔가 느낌이 와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런 거를 교육도 하고 느껴야 돼. 그것들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 오케이 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노할 수 있는 그쵸, 노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어쨌든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사람이 가해자인지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그것만 막 규명하려고 이것만 하고 막, 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남자 두 분이 막 이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딱 그 남자분들끼리도 얘기가 이 사람, 좀 다 이 사람 다르신 것 잘못됐다. 같아요. 그럼 이 사람 아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미투와 관련된 게 아니라 불륜이다. 불륜과 미투는 뭐 구분해야 된다. 뭐 그럼 불륜의 기준은 뭐냐? 뭐 둘이 막 싸우는 투닥투닥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견을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쟁점은 사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노할 때 노할 수 있고 노했을 때 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너무 사건에 치중돼 있어서 큰 걸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그 용기 내서 고백 어쨌든 이렇게 고발하고 뭔가를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여성들한테 또 다른 멍해가 씌워질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언론들도 좀 아무래도 이게 성적인 소재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 위주로 이제 좀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어서 저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클릭을 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좀 사실 쟁점에서 많이 벗어난 사적인 얘기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그게 자극적이고 좀 재밌기도 하니까 흥미가 유발되기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클릭하고 보고 있다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제 미투에 관련한 이제 얘기들을 보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남자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나는 되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싫었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뭐 여성의 언어라고 할까요? 뭐 여성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또 남자라고 규정 지으면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그냥
이게 소극적으로든 어찌됐든 싫어요라는 걸 남자들은 흔히 어머 좋으면서 이제 괜히 튕기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 사람 얘기가 항상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난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간 거다. 여자들은 난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차이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런 걸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뭐 서로가 뭐 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지금 이거 뭐 보면서. 미투 운동에 이렇게 그 고발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영화 기획자 예, 어떤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문학계 최고봉에 있는 사람, 뭐 정치계에서도 뭐 다음 대선 주자일 정도인 사람, 네. 그리고 연극계에서도 뭐 최고의 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적인 요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편하게 놓으라고 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뻔히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놓으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문학계에서 살 수 없어. 나 이 영화계에서 못 살아.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자연인으로 내가 너하고 미팅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누구 소개받아갖고 만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가 오늘 밤 같이 잡시다 했을 때 웬일이세요? 나 그런 마음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혀 그냥 그치만 이 사람은 그 업계에서 살아야 되고 그 구조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러면 혹시 그런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본 적은 없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저희 기관이 만약 사회복지 시습생을 받으니까 제가 그 점수를 준 입장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죠.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예전에 공익요원 이런 게 했을 때는 그 남자 젊은 친구들이 와서 했었을 때도 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 친구 너무 이뻐. 좀 만지고 싶어. 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간에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뭔가 기회를 만들어 갖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이거 자체는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고 범죄적인 일이고 그렇다라는 거를 계속 깨닫잖아요. 계속 되새김하고 성찰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받을지라는 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권력의 힘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자기 밑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만졌을 때라든가 성적인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 일들이 그동안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비일비재했었고 그동안 본인들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었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했었고 그게 요인도 그런 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일이 벌어져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인이 하는 말이나 연극계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의 문제가 된다면 나는 사과하겠다 말듯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공부를 했어야죠. 계속 자기 아무리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의 표현을 남자든 여자든 제대로 표현을 잘 하고 그 표현이 아무리 미진하더라도 잘 캐치를 해야 된다.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분 저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줄여나갈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붐이 일어나갖고 막 고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몇 사퇴하고 뭐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일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들 생각이 그렇지 몇 년 동안 또 잠잠하다가 언제 저기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이런 정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실 나도 그런 와중에 살고 있고
지금도 그런 와중에 살고 있고 뭐 부부간에도 사실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싫다고 그러면 저기 그 싫다 그랬을 때 그것도 강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성행 싫어하면은.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그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 폭력에 대해서는 그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그거를 법으로 이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부간에 성행위를 부인이 어느 한쪽이 반대하고 하기 싫다 그랬을 때 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것도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조국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그거를 법률로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하찮게 하루로 치는 육체에 대해서 그 폭력을 가했을 때 가족 관계 그래도 그걸 폭력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에 대해서는 부부간은 강제로 해도 된다. 이렇게 부인을 때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섹스는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법률로 바뀌었죠.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인식이 사람들이 바뀌었죠. 부부간에도 싫어하면 하면 안 되라는구나. 그것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오기에도 굉장히 힘들었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부간에도 하물며 그런데 사회에서는 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근데 그거가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중간 단계로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 권력이나 문학에 이런 데서 내가 문학을 계속 해야 되고 연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언젠가 그게 정리가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투가 고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게 정착화가 되려면 어떻게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개의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도 바뀌고 네. 제도도 뒷받침되면 네, 그렇죠. 좋죠.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거는 그게 대중화가 바뀌었을 때 그 법도 효력을 갖는 거고 법도 고쳐지는 거지. 사회가 이미 그걸 반영하는 거지. 법이 정해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미투는 그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주변에는 다 뭐 사장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그냥 가정주부야. 내가 뭐 미투 그런 일 당할 일 없어. 위기 질서 속에 안 있으니까. 우리 남편도 뭐 이제 힘이 빠져서 나한테 안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미투를 조장하고 있는가를 내 안에서 실천한 저는 그게 아까 이제 저는 그거의 해답을 오늘 아까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성 영화제가 그 영화에 보면 꼭 그 성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소수자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면서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하고는 전혀 내가 평생에 저런 상황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 네. 조금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는 장례식장에서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앞에 장관이 앉아 있고 그게 어떻게 그 호러 쌍놈이라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와 하시죠. 그렇죠. 호러 쌍놈이지. 그리고 대부분의 욕할 거예요. 그런데 그 유교 문화가 발달하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장례식장에서 더듬거리는데 그걸 가만히 두냐고요. 그런 놈은 진짜 그 자리에서 손목을 잘라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이건 말도 안 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네. 여기 우리 기준에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웃는 것도 옛날에 잘 안 되고 화장도 하고 가면 안 되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장례식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감히 여자를 더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게 통용이 됐어요. 그것도 최상류층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전철 안에 추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지금 정서를 가지고 고등학교나
죽었어. 갔으면 다 그냥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지금 그 어디서 이불 속에서 하던 짓을 어디 이런 지하철에서 해. 그리고 막 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맞아요. 막 창피하고 막 예. 가방으로 막 뒤에를 가리고 신발 주머니로 그 사이에다 끼워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먼데일, 아 이거는 문학계일, 연극계일 이러면 우리 결코 해결 안 돼요. 사실 내 주변에 무수히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사택에 청소시키는 거는 용도가 청소면 청소 잘할 사람은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해요. 맞아요. 사택 청소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옛날에 말이 안 그랬어요. 되는 거죠. 맞아요. 학생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예. 통용이 됐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기 뭐 숙직실에 와서 청소해라 그러고 그럼 애들 너무 좋아했잖아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사실 아우, 세대 차이나. 저도 엄마한테 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선생님이 뭐 어디 놀러 가자고도 하고 한 학생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엄마 친구분들이 나중에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당연했던 사회에서 사실 지금은 그래도 한 발짝 나아서 그렇죠. 그거는 아니지만 바뀐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 여성영화제가 다시 돌아왔어. 근데 틀어 슬로건 네. 뭐냐면 아까 그렇게 이제 제가 아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다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 주변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좀 나쁜 추잡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바로 맞아요. 나도 그랬고 내 딸도 그렇게 지금 환경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눈 부릅뜨고 보고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성의 전화에 계신 분이 매일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상화돼서 말하기가 오히려 저기 할 거. 근데 우리도 근데 엄청 아까 분노하시더라고요. 일상화돼 얼굴 지금 있어요. 빨간해지셨어요. 일상화돼 지금. 있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벌어졌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저 세대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그런 거? 공장에서 그 시간에 근무하는 거하고 반장이 불러서 저기 잠깐 창고에 갔다 오는 거하고 받는 수당이 달라진다고요. 영화에서나 봤던 그 영화가 진짜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우리가 말이 영화를 여기 있네. 자기 주변에 맨날 있는 일인데도 아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 다른 반에서 있었다고. 제가 보기엔 그 반에서도 있었어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지금은 있겠다. 미투를 해야죠. 그럴 그러니까 수도 그때는 있겠다. 말 못해요. 원래 영화가 현실의 10분의 1도 담지 그러니까. 못해요. 그럼요. 그 선배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니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선배 그래서 저는 얘기니까. 선배 얘기니까 하지 말고 내 안에 미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미투를 가지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저를 이제 되돌아보고 제가 그러니까 권력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제가 또 암암리에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힘이 권력을 그래서 행사. 우리 조카들한테도 옛날에 그냥 쉽게 하도 물어보고 하고 그냥 당연히 내가 하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뭐 외모 농담도 좀 잘하는 편이고 좀 저도 이제 학생들 이제 좀 대할 때 있는데 그냥 뭐 그런 식의 농담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많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은 불편한데 말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도 예민하게 좀 이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연히 그냥 쉽게 그랬던 것들이 상대가 싫을 수도 있으니까 좀 돌아보고 피곤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예민해져야 돼서 예, 그래서 피곤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래서 뭐 이런 예민하고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지까지 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꼭 그 뭐 성적인 어떤 미투 아니더라도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순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그 물꼬를 트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의식의 변화도 많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기는 해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뭐냐면 둘이 얘기 들으면서 뭐냐면 남한테 민감해지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표정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괜찮은 거하고 싫은데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에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을 잘 안 보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민감해지는 거. 그게 애정. 그리고 네. 약간 내가 우위에 있으면 상대방들이 너무 알아서 맞춰줘요. 또 그 많이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주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어느 순간 당연해져요. 맞아. 상대가 맞춰주는 게 당연하니까 맞아. 예민성이 떨어져요. 상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상대가 그래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게 떨어져. 맞아. 너무 다 맞춰주고 다 눈치 봐주고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데 참 너무 눈치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계속 들으면서 당연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오늘 얘기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은 항상 새롭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번만 반복되면 당연하죠. 당연하게 하고 근데 아이처럼 항상 이렇게 스폰지처럼 상대방한테 자기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돼야겠구나. 10달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야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그렇게 민감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저 사람은 불편한 일을 이 사람이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미투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YWCA 장윤미 씨가 그 미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듣고 우리 미투 얘기는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많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감이 많이 됐고 꼭 성추행이나 성폭력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뭐 성차별 이렇게 본다면은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익산 여성영화제 이번 슬로건을 이제 미투로 정했고 그 영화제에서는 미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기획단 분들이 얘기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서로 생각들이 어떤지 사실 저희도 얘기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들 올해 같이 했지만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캐릭터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단체별로 이제 맡은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 편 맡으신 분들도 있고 한 편 맡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영화를 영화제에서 틀고 싶었던 그 이유 대표적으로 한 편씩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올해가 세월호 4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그래서 해마다 그 4.16 세월호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회의를 할 때는 우리 리스트에 없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제가 그 펀딩 그 내용을 보고 그걸 공유하면서 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네네. 예 제안을 드렸고 마침 저희가 영화제 때 상영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세월호 책임 세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2014년 4월 16일 그 TV를 보고 있었던 나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안일하게 다 잘 되겠지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 책임 세대로서 어쨌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뭔가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도 일단 사실 약간 잊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네. 상영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생협이 세월호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사실 뭐 진실이 밝혀졌다 뭐 더 할 얘기가 있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영화제 통해서 또 같이 영화 보시고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YWCA 표정이 네, 어려우신가요 영화 어렵죠? 네, 사탕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영화가 누에 치던 방이라는 영화인데요. 제일 어려운 영화를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께 쉽게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네. 근데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이제 주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보고 나서 지난 내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연락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네요. 네. 그 구성이 보고 좀 어려. 싶은데요. 되게 어렵다고 하니까 왜 어렵지? 나는- 지금 난 안 관계 어려울 이 거야. 얘기는 되게 쉬운데. 되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화가 조금 난해하다. 난해하게 이제 풀어지긴 했는데 또 그 재미가 있을 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익산 여성영화제입니다. 좋게만 포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네, 저는 시국패미를 네, 골랐습니다. 네. 보고 되게 신났어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신나고 명쾌하고 그리고 그 재작년 촛불 집회에서 이제 대통령의 성별을 갖고 조롱을 했던 내용들 제가 익산에서 촛불 집회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보니까 광화문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여성이었다는 걸로 전 아주-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성별을 가지고 아주 그냥 희화화 시킨 거 그리고 여성들을 아주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조롱했던 것들을 이제 젊은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나와서 왜 문제인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잘 거의 인터뷰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잘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문구 중에서 구호 중에서 네, 대통령의 성별은 조롱거리도 변명거리도 되지 않는다. 네, 이 문구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동안 뭐 전직 다 남성 대통령이죠. 남성 대통령이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나 이런 역사적인 장면에서 그들이 한 그 폐악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음번엔 남성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거야라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과연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생길 수 있을까? 탄생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 박근혜가 하더라고요. 여성이라서 뽑은 사람일까요? 박정희의 딸이어서 뽑은 거지. 근데 그때는 그거였는데 이제 그건데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여성이어서 얘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얘기 나오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서 듣는데 여성들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남자분들한테 직접 들은 경우보다 저는 여성- 남자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한테 또 얘기 들어가지고 저도 여- 여자들이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걱정을 막 하는 그렇지. 거예요. 여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여자 뽑아주겠냐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자건 남자건 다 그 얘기를 했군요. 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성별- 영화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농촌 이민센터 네, 여성센터에서는 농촌 이민 저는 여성센터. 좀 네. 시 읽는 시간이 네. 제가 봤을 땐 너무 조용해요. 조용한데 영화가 조용해요. 네, 조용한데 좀 제목도 조용할 것 네, 같아요. 시 읽는 조용해요. 시간. 그 학교 졸업한 이후로 시를 잘 안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게 자기 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일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깊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주인공분들은 좀 본인의 문제를 좀 이렇게 감수성이 좀 예민하겠죠. 그래서 바라보면서 시를 통해서 시를 읽으면서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걸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막 두꺼운 책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두꺼운 책을 읽기는 좀 힘들지만 시는 좀 짧으니까 짧은 그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는 세대가 시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숨 쉴 수 있는 군역을 만들어 가는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익산 여성영화제를 9년 동안 해오면서 사실 이런 자리를 처음 마련해가지고 얘기하는 동안 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얘기도 나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아마 이 안에는 많이 계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잠깐 맛만 보여드린 거고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은 더 많은 얘기를 다음에 영화제 끝나고 네. 뒤 에피소드 얘기했으면 그러니까요.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약간 시작하다 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무거운 얘기도 하고 여성영화제가 만만치 않겠는데 이거 진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성영화제 어떻게 즐기면 재밌다 이런 거 있나요?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도 재밌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자 9년 되신 분들 자 빨리 현장에 부스들 많이 운영하니까 네, 그쵸. 와서 참여하시고 그다음 네. 보고 싶은 영화 선택해서 와서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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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감독과의 대화에서 참여하면 좋은 선물들이 많아요. 되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들 준비해서 네, 너무 그렇게 감독 되게 부담스러운데 어마어마. 네, 네. 되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꼭 오셔서. 진짜 이거 딱 네. 받으면 어마. 아 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GV를 들으면 그러니까 감독과의 대화에 참석하면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해도 감독과의 대화를 들으면 그러니까 스크린 뒤를 보는 것 같고 사실 익산에는 감독과의 대화하는 데가 여기 익산 여성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즐거움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손으로 지목했어요. YWC 오늘 홍보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혼자 오시는 것보다 친구 가까운 사람이 오는 제일 게 더 즐겁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꼭 그리고- 손잡고 네.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뭐 다들 막 무거울 거다 어려울 거다 재미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한번 빠져보시면은 네, 다큐의 매력이 뭔지를 다들 영화제 통해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겁먹지 말고 네. 네. 보러 저희- 오세요. 네, 저희 다큐도 있고 극도 있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으니까 광고 잠깐 해도 네, 됩니까? 네, 네. 어떤 피해 광고입니까? 연대기 네, 네. 영화를 보러 오실 때요. 네. 최다 가족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가족들과 함께 많이 오시면 네. 저희가 선물 준비했고요. 오. 네, 따님하고 오시면 비누 선물 준비했거든요. 네. 아 왜요? 딸이 없는 딸이 사람.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아. 저기 어떻게 좀 노력을 오늘 저녁이라도 해보실 수는 없는지 1개월 만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처리하고요.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팟캐스트 제가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런 팟캐스트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만큼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분위기 그대로 2018 익산 여성영화제는 상영되는 영화도 함께하는 사람도 다채로운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멘트입니까? 예. 네. 여자도 남자도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도 모두가 함께 보면 더 재밌는 영화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